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 TV 최현욱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2022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민을 위한 생활 법률 상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8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인 결혼 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 초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주 및 비자 전문 변호사인 김예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스모스 TV 시청자들에게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주 및 비자 전문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위원을 역임한 만큼 다문화 가족과 관련한 체류 및 관련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결혼 이주자들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강의를 다수 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결혼 이주민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저희 한국인들에게 활동하시면서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가 좀 역사적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가치를 좀 많이 내세우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또 한국 사회에 통합되는 그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좀 한국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포용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아무래도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문화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많은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이 갈등을 좀 해결을 해나가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제가 한국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조금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또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는 지금 불가피한 일이 되었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도 뭐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이제 정주를 하고 살고 있듯이 이제 또 이민자들도 또 한국에 또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들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좀 포용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당장 이해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좀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민들에게는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물론 한국 문화나 한국 사회나 한국의 그런 질서에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또 한국에서 또 오랫동안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국인들 사이에서 또 이제 섞여서 살려면은 뭐 무조건 저희 그 한국의 문화를 따라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좀 다문화인들도 좀 한국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 한국의 그 언어라든지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는 그런 시각을 다문화인들도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갈등을 서로 줄여 나가면서 좀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혼 이민 비자에 대한 소개와 F6 비자 발급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하여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국민의 배우자로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초청인인 국민이
법무부가 고시하는 소득 요건 이상의 소득을 전년도에 벌어야만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가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합니다. 국민이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거나 가정폭력 전력 등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제한되며 외국인이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귀화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결혼과 관련된 비자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네요. 그럼 결혼 비자 절차가 있을 텐데요. 그 절차와 서류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외국인 배우자가 그 이전에 한국에 장기 비자로 거주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외국인 배우자가 국민의 초청을 받아서 제외 공간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는 사증 발급 신청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신원 보증서, 건강 진단서, 범죄 경력 조회 해보서, 주거 입증 서류, 그리고 재정 입증 서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출생 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배경 진술서, 그리고 의사소통 입증 서류도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의 진정성 입증을 위해서 사진 또는 교제 경위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기본 서류 목록을 대략적으로 안내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실제 신청할 때는 제 공간 등에 문의하셔서 서류 목록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복잡한 서류들이 있네요. 기본적인 것은 참고하고 실제로는 꼭 제외공간에 문의해야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주 여성들의 어머니, 남자 입장에서는 장모님이 오셔서 아이를 봐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결혼 이민자의 부모나 가족의 초청 비자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국적 또는 영주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또는 한부모 결혼이민자, 다자녀 결혼이민자는 자녀 양육 목적 또는 인도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또는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방문동거 F1 사증으로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초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외 공간에서 F1 사증을 발급받은 후에 한국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초청 비자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녀 양육 목적과 인도적 목적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은데요. 우선 자녀 양육 지원 목적의 F1 비자의 초청 대상과 시기 그리고 횟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초청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부모를 초청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부모가 만약에 나이가 많다거나 또는 질병이 있다든지 하는 사유로 모두 국내에 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형제 자매나 전혼관계 출생 자녀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형제 자매나 전혼관계 출생 자녀에게 양육하는 자녀가 있으면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초청인은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또 이전에 출국 명령이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초청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결혼이민자가 임신을 했거나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에 9월 말까지 피초청인을 초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에 9월 말까지 초청이 가능합니다. 초청 횟수 및 초청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본국 가족을 방문동거 F1 사증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와 모를 동시에 또는 순차로 초청을 해서 둘 다 한국에 있는 경우 초청 횟수는 부와 모에게 개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를 모두 초청한 경우에 초청 횟수는 2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제한이 없습니다. 초청 인원은 1명이고 다만 부모에 한해서 동시 또는 순차 초청이 가능합니다. 설명을 듣는데 조금 복잡하게 들리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모국의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도적 사유로 F1 초청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가족 중에 중증 질환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사유로 가족을 방문 동거 비자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결혼 이민자의 부 또는 모, 형제 자매, 전혼관계 출생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피초청인은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이전에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변호사님은 결혼 이민 비자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네.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많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비자 발급 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거를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소득 요건입니다. 원래 자녀가 없는 경우에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 법무부에서 고시하는 소득 요건 이상의 소득을 한국인 배우자가 충족을 해야지만이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데요. 이거를 충족하지 못해서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제가 성공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소득 요건 충족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면제를 시키고 인도적인 사유로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게끔 성공을 시킨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한국인 배우자가 장애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지적 장애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소득 요건을 채울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자 발급을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이제 문의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제가 도움을 줘서 비자 발급을 결국엔 성공을 시킬 수 있었는데 제 생각에 혼인의 진정성, 혼인 기간이 꽤 오래됐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국인 배우자가 그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 가서 몇 년 살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가 없는데 좀 임신을 했다가 유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혼인의 진정성이 좀 많이 인정이 됐고 또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소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인도적인 사유도 있었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인데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중국인 남편을 만나서 중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와서 이제 대한민국 국적자가 되게 되었는데 이제 이분이 대한민국 국적자가 되고 나서 그 남편을 이제 초대를 하려고 그때서야 이제 법률혼이 된 겁니다.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래서 사실혼 기간이 굉장히 길매도 불구하고 법률혼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법률혼 기간 동안에 그 남편은 중국에 있고 이 북한 이탈 주민은 한국에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좀 떨어져 지내는 기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해공간에서는 혼인의 진정성이 좀 인정이 안 됐었고 북한 이탈 주민이 몸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소득 요건도 충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 비자가 재해공간에서 불허가 됐고 그래서 그 단기 방문 비자로 C3 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해서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한국에 있는 출입국에서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허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다행히 법원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 그리고 그 출입국의 그런 주장과는 달리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이 된다. 그 사실혼 기간 동안에 그 사진 찍었던 사진들이나 그 여러 사람들의 그런 진술서 등을 제출을 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승소를 했고, 판결이 확정이 됨으로써 그 외국인은 이제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민 및 비자 전문 김혜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결혼 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 초청에 대한 비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비자로 본국의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결혼 이민자의 비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가 않고, 또 발급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비자를 신청하다가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대사관과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비자 발급이 불어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그런 조언을 받아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신청을 하시기에 앞서서 법률 전문가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조언을 받고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2022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상식 8가지 주제 중 결혼 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 초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혼 이민자는 부모와 가족을 방문 동거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혼인 시기 등 개인이 처한 사항에 따라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용과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